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결혼 3년 차에 아기는 아직인 신혼입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 하지만 저 역시 제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그런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말해줬을 때 반응은 그야말로 욕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수준이었죠. 그랬던 제 사연을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저랑 남편은 연애를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뭐래도 참 즐겁고 예뻤던 그 시절에 만나서 내내 연애를 했었죠. 남편과는 같은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대학교 CC를 하며 자연스레 10년간 연애를 했어요. 중간에 헤어진 적은 물론 있었고 딱 2번 헤어졌는데 첫 번째 이별은 남편이 군대를 갔다 오고 제대를 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저는 이미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신입이라 눈칫밥은 먹으며 참 힘들었을 시기였죠. 그러나 남편은 이제 막 사회부를 먹으니 놀기 바빴던 시절이었습니다. 서로 밤낮이 맞지 않았고 분위기의 온도도 달랐어요. 몇 번이고 남편에게 그런 너의 상황은 이해를 하나 그래도 복학 준비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라며 말을 했었으나 남편에게는 그런 제 말이 잔소리 같다며 너나 잘하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철부지의 느낌이라 헤어지자 했고 고작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지 일주일 만에 둘 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서로 없으면 안 된다며 잘못했다며 그랬던 기억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 헤어지자는 말을 서로 절대 내뱉지 않다가 20대 후반쯤 진지하게 2달간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제게 결혼을 보채기 시작했고 전 무조건 30대가 넘어서 하겠다고 이미 말을 했었는데 왜 저러나 싶었죠.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만 만날 때마다 그러니 그것도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진지하게 몇 번이고 대화를 한 끝에 남편은 사실 30이 되기 전에 결혼이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럼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다르니 이쯤 하자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해 놓아줬습니다. 그렇게 2달을 이악 물고 버텼다가 결국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 절대 헤어진 적이 없었죠. 그리고 미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니까 내가 참지 뭐 하고 말입니다. 우여곡절이야 10년이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았지만 울고 웃으며 그 긴 세월을 함께 보낸 후 저희는 결국 결혼하게 된 겁니다. 10년간 연애를 했기에 양가 부모님과도 이미 안면을 튼 사이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굉장히 예뻐라 하셨고 그만큼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던 남편이었죠. 반대로 저도 시댁에 자주 가긴 했으나 신우가 약간 여우과라서 엄청 자주 가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시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함께 보내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다 했을 때 양가에선 그래 이제는 진짜 해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하루빨리 하자는 분위기셨죠. 그렇게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버렸고 사실 바로 아이가 생겼었어요. 계획 임신이 아니어서 약간 놀랬지만 생애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기쁨과 오묘한 감정에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루하루 참 행복했고 소중했으나 그 기쁨을 오래 누려보지도 못한 채 아이는 저희 곁을 떠났어요. 자연유산이 되었죠. 너무 빨리 찾아와 줬는데 또 빨리 가버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남편과는 모든 부분에 있어 우리가 준비가 되면 아이를 갖자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딱 2년에서 3년 정도는 우리도 여유를 즐기고 누리고 돈도 더 모으고 건강도 회복하면서 지내다 임신을 해보자고 했었죠. 그렇게 결혼 3년차가 되었을 때부터 저희는 임신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부는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면 나쁘진 않아서 전 늘 시댁에 가면 신우와 시모에게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편했거든요. 저희가 3년간 아이를 갖지 않았을 때 시모의 압박이 있긴 했습니다. 애 한 번 유산했다고 임신을 여태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며 한 번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길 유난이라고 너만 상처받았겠냐고 하셨어요. 너네들 임신 준비는 하냐? 얘는 언제 가지려고 그러냐 대체. 이제 곧 준비하려고요. 태평하다 태평해.
니들이 마법사도 아니고 뚝딱 하면 애가 생기냐? 어? 아니 막말로 유선 한번 했다고 여태껏 얘를 안 가진다는 게 말이냐? 얘 한번 안 잃어본 사람이 어디 있다고 혼자 유난을 아주 떨고 있다 그냥. 아유, 너만 상처받았냐? 그럼 유산한 사람들은 다 상처받아서 애도 못 낳겠네. 어머님은 얘 뱃속에서 잃어보셨어요? 내가 너냐? 내 뱃속에 품은 애를 잃게? 저뿐만 아니라 어디 가셔도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 욕먹어요. 그냥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질타받으세요. 어머님은 모르실걸요? 첫아이를 품었는데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뱃속에서 죽었다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뭔지 말이에요. 모르시니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겠죠. 내가 알아야 하냐? 말 잘했네. 그러게 애를 왜 못 지켜? 어머님이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못 참아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할 테니 앞으로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시모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서슴없이 제게 내뱉으며 선을 넘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도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전까지는 시모랑 적당히 거리를 두면 나쁘지 않겠다고 싶었으나 저 말을 들은 후부터는 시모와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물론 내색은 하지 않았고 저 홀로 마음속에 담아뒀습니다. 너무 아픈 상처인데 그걸 감히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남편도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모를 욕해주더니만 나중에는 답답해서 그러셨겠지. 손주 보고 싶으시니 그렇겠지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결국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말이 딱이구나 싶어서 이날부터 남편 하트로 저장해둔 이름을 남의 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슬아슬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 신우가 갑자기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속도 위반을 했으니 배가 부르기 전에 무조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식을 화려하게 올리고 싶다는 신우의 완강한 의견 때문에 급하게 식장을 찾아서 정말 힘들게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신우는 원래 여우 같은 성격이라 제가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기에 사실상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전 그저 제가 해야 할 역할만 할 뿐 굳이 더 깊숙하게 파고들지도 않았고 친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신우가 선을 넘어서 친해지려 하면 딱 존대하며 선을 그었어요. 제가 이렇게 본인을 어렵게 대하니까 본인도 뼈를 통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어렵게 대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서로 어려운 사이가 되고 불편해야 선을 넘지 않고 편할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불편하니 서로 연락도 안 해서 좋았어요. 그렇게 신우는 결혼을 했고 이후에 들은 소식으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인 쌍둥이를 임신한 거라는 얘기에 축하할 일이지만 정말 힘들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지 한두 달쯤 되었을 때 갑자기 밤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연락을 잘 안 하는 사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뭔 일이 있어서 했겠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새언니 저예요. 혹시 지금 언니는 집 앞으로 가면 잠깐 만날 수 있어요? 신우는 잔뜩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들부들 떨며 제게 말을 했죠. 이럴 사람이 아니라서 놀랐습니다. 집이 먼 거리는 아니었기에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신우랑 집 앞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늦은 시간에 갑자기 전화해서. 아니에요 아가씨. 뭐 무슨 일이에요? 언니 진짜 못 살겠어요. 벌써 못 살겠으면 어떡해요? 우리 둥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신우는 오열을 했고 한참 오열을 한 후에야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우 남편은 원래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고 본인 집이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신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허락 없이 대출까지 받아서 4천만 원을 본인 집에 해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신우가 분노해서 무슨 일인지 말을 해주고 상의를 하고 결정해야지 우리가 부부이고 애기들도 곧 태어나는데 빚이 생기면 어쩌냐고 막 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신우 남편이 그랬대요. 그렇게 열받고 분하면 너도 네 능력껏 대출받아서 너네 친정집에 4천만 원 해드리면 될 거 아니냐며 내 대출은 내가 갚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 그런 식으로 싸우자는 식의 말투를 일관한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미친 듯이 싸우게 된 겁니다. 신우는 본인이 임신 중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이런 일이 생긴 게 말도 안 된다며 너무 충격이라고 엉엉 울었죠. 거기다 신우 남편이 점점 본색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해서 다른 사람과 사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보아하니 신우 편을 들어주고 싶지는 않았으나 신우 남편이 조금 욕먹을 만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긴 했죠. 그러나 신우 편을 들어주진 않았고 현명하게 잘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해봐라. 얘가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막말로 이혼하고 그 어린애 둘을 혼자 어떻게 키울 거냐며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 버렸어요.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죠. 이후부터 신우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만 했죠. 나름 여우같이 공주처럼 살았던 신우는 돈에 쪼들리고 남편과 매일같이 싸우며 애들에 치여 사는 꼴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런저런 감정을 다 떠나서 그저 안쓰러웠어요. 제가 얘를 봐주는 건 할 수 없었으니 그냥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편한 냉동식품들이나 애기들 용품 같은 것들, 생필품 이런 것들을 선물로 많이 보내줬습니다. 또 신우가 발목, 손목, 허리 이런 곳들이 많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안마의자도 선물을 해줬어요. 저 입장에서는 손인 사람으로서 최대한 도리를 했던 거죠. 늘 너무 힘들어 보이고 축 처져서 힘도 없어 보였던 신우는 어느 날부터인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게 신기해서 괜히 궁금했어요. 원래 오지랖 부리고 궁금하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요즘 얼굴이 보기 좋은데 좋은 일 있는 거예요? 티나요? 뭐야, 새언니. 눈치가 완전 백단이네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겠어요. 뭔데 그래요? 비밀이에요. 그 인간 바람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인 만들었어요. 사랑받는 여자는 하루하루가 예쁘다고 하잖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고 살맛이 나는 거 있죠? 뭐라고요? 아니, 둘 다 지금 바람은 핀다는 거예요? 네, 뭐 어때요? 어차피 우리 쇼윈도인데 서로 그냥 쌤쌤이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전 바람난 거 비밀로 하고 있고 그 인간 바람 피는 건 증거로 모아뒀어요. 제가 정말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맞바람 피고 있는데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신우를 보니 할 말이 없더군요. 이들은 결국 쇼윈도 부부로 지내며 밖에서는 세상 다정한 부부의 화목한 쌍둥이를 키우는 가족이었으나 집에서는 아예 공간까지 분리해서 사용할 정도로 철저하게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심지어 신우 남편은 애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서 시무가 그 집에서 함께 애기를 봐줬었죠. 그래서 이 상황을 대충 눈치를 채셨는데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서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시무는 신우에게 아닌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요즘 말로 벤츠난 빨리 물어서 시집 새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고 그냥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었죠. 그러면서 막상 신우 남편에게는 우리 사위 하며 그렇게 가식을 부렸었죠. 왜냐하면 신우 남편이 용돈을 줬거든요. 가끔씩 말이죠. 가끔 신우는 지 애인 만나러 가야 한다며 대놓고 저에게 와서 애를 시무와 함께 봐달라고 했으나 전 절대 애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애를 너무 예뻐하고 좋아했지만 한동안 봐주기 시작하며 습관처럼 맡길 게 눈에 훤히 보여서 절대로 단 한 번도 봐주진 않았어요. 더 웃긴 건 시무가 다 같이 가족여행에 그렇게 가고 싶다며 노래를 불렀고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은 여름휴가를 시댁 식구들과 보낼 생각을 하니 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결국 저희 부부 시모, 신혼의 부부와 35개월 쌍둥이들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제주 여행이니 극성수기였고 가족 수도 많으니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돈이 상상 이상으로 들었고 당연히 신우네랑 저희랑 반반 계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수고로워도 쑥스러운 계획 일정을 세우고 나서 신우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신우네 애기들을 보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금액도 말했죠. 일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애기들도 어머님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괜찮아요? 네, 좋네요.
언니, 찾느라 고생하셨겠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대충 다 계산했을 때 금액도 보냈어요. 우선은 그 정도로 생각해두고 한쪽에서 카드로 다 긁고 마지막에 다른 쪽에서 반절은 이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상관없으니까 아가씨네가 편한 걸 선택해줘요. 이체가 편한지 카드가 편한지. 네? 아니, 오빠네 언니가 있는데 이걸 똑같이 반을 내자고요? 밥이라도 더 사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 집은 쌍둥이까지 키우고 둘은 애도 없이 부부 둘이 맞벌이하면 돈도 더 벌잖아요. 그걸 떠나서 이 여행은 어머님을 위한 가족여행이면 당연히 반반으로 계산해야죠.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성수기라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언니가 부담스러우면 전 더 부담스럽죠. 아가씨 여행 갈 때 공동경비는 당연히 반반 부담해야죠. 그리고 어른이 알아서 그 외 비용들은 저희가 낼 게 있음 내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못 내겠다는 식이면 여행 못 가죠. 신혼은 애초부터 돈을 못 내겠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논리가 너무 열받던 게 저희가 언니고 오빠이니 돈을 더 내야지 왜 동생인 본인들이 똑같이 내야 하는 논리였어요. 심지어 신용카드는 한도도 초과일 것 같고 계좌 이체는 현금도 없다면서 어쩌라는 거냐고 되려 따져 묻길래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으로 제주 여행을 가자고 했냐고 돈도 없으면서 왜 가자고 했냐고 저 역시 따졌고 결국 언성이 조금 높아졌죠. 그러자 신우는 쪼르르 시모에게 달려가 고자질을 했죠. 예, 상이한테 들었다. 아니 여행 한번 가는데 윗사람이 돈 좀 더 내는 게 어렵냐? 막말로 걔네들은 애들 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할 텐데 똑같이 내면 억울하지. 어머님, 무슨 그런 논리가 다 있어요? 그럼 아예 각자 내는 게 편하겠네요. 너 돈으로 그러는 거 더럽고 치사한 거다. 아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애초에 너무 당연한 걸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럼 처음부터 그냥 저희 돈으로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지도 그러셨어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윗사람이라고 늘 만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계산은 저희 보고 하라고 뒤로 다 빠지면서 여행까지도 그렇게 해야 해요? 결국 시모랑도 한바탕 했고 남의 편은 이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제게 그냥 우리가 낸다고 하지 뭐하러 싸웠냐며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낸다고 하지 뭘 또 엄마랑까지 싸우고 그러냐 어? 첫 가족여행인데 그러고 싶디? 몇백이 드는데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고? 있으면 그렇게 해봐 어디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칠 줄 알지 나라고 뭐 시원하게 그냥 저희가 낼게요 이 말 안 하고 싶었겠니? 주제 파악이나 하고 말해 분수같이 입만 살아서는 아유 말 다 했어? 시끄러 입이나 다물고 있어 이리저리 니네 가족들한테 욕만 먹고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으니까 보태지 말고 남편과도 대판 싸우고 그냥 여행은 파토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모는 이 와중에도 제주 여행을 꼭 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결국 신우가 전화가 왔죠. 사과를 하는 듯 했으나 사과 한마디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말을 하는 게 참 웃겼습니다. 이체를 할 테니 그냥 가자고 그토록 원하시는데 그냥 좋게 가자고 했죠.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결국 제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주에 가서 내내 신우는 저 들으라는 식으로 말끝마다 비싼 여행이니까 뽕 뽑아야 한다고 말을 했고 비싼 거니 남기지 말아라. 비싼 경치이니 보고 또 봐라. 비싼 여행이니 잠도 자지 말아라. 등등의 말을 하며 불편하게 했죠. 안 그래도 쌍둥이들과의 여행이 쉽지 않아서 힘겨웠는데 신우까지 절에서 처음으로 제주 여행에 불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애들을 시모에게 맡겨두고 지 애인과 통화를 한다며 멀리까지 가서 전화나 붙들고 있는데 진짜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더위에 지쳐 어른들도 힘든데 애기들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고 그저 여행이 아닌 극기훈련을 다져온 수준이었습니다. 겨우 다녀온 제주 이후로는 절대 시댁과 여행은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 이후에도 밥을 먹거나 뭔가를 계산할 때 슬쩍 뒤로 싹 빠지며 저희 부부에게 계산을 하라는 신용을 보일 때마다 그냥 못 이기는 척 여태껏 계산을 했으나 이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또 저희가 해요? 라고 대놓고 물었고
멋쩍은 듯, 저희가 할까요? 라고 하면 좀 해야죠. 라고 받아쳐버렸죠. 본인들은 애도 키우고 저희는 애도 없는 맞벌이라고 돈도 많으니 더 쓰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미니쿠퍼를 사기 위해 예전부터 돈을 모으고 있었고 드디어 살 수 있게 되어 내돈내산으로 차를 할부 없이 뽑았습니다. 제게는 드림카였고 꼬박 몇 년간 모은 돈이라 의미가 컸죠. 그런데 제가 이 차를 산 걸 알고 시무와 신우는 뒤집어졌습니다. 시댁에 돈 쓰는 건 그렇게 아까워서 이론도 반으로 나누는 애가 그렇게 비싼 차를 할부도 없이 산 거냐면서 난리가 났죠. 본인 아들은 소나타를 끌고 다니는데 왜 너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냐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제가 제 돈 모아서 산 건데 욕먹을 일인가 싶었습니다. 겨우 참고 있는데 절 볼 때마다 돈도 많은 니가 계산해라. 새언니가 해요. 돈 많은 거 아닌가? 라며 비꼬기 시작했고 남편까지 옆에서 거들면서 맞아. 알부자잖아 당신. 이라고 하는데 드디어 제가 폭발했습니다. 시댁 지하주차장으로 시댁 것들과 남편의 신우 남편까지 모두 불렀고 제 차를 타고 내렸어요. 미니쿠퍼 실컷 구경들 하세요. 이렇게 좋은 차 처음 보시죠? 그래서 그렇게들 촌티넘게 난리친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차 사는데 1,000원 한 장 보태준 사람 있나? 없으면서 왜들 그렇게 난리야? 어? 대체 이 차가 뭐라고 그렇게들 난리냐고. 수준 떨어져서 상종하고 싶지도 않네. 어떻게든 빌붙고만 살려고 하고 남의 지갑 열어서 얻어먹으려고만 하니 발전도 없고 내내 거지 같은 인생 사는 거야 당신들은. 알아? 오늘 미니쿠퍼 스티커 보고 다른 곳 가서는 촌티나게 대놓고 시세 맞는 거 아니야. 알겠니? 이 시대 것들아. 당신 미쳤어? 네가 너 같은 남편의 니네 부모의 동생 같은 시댁 것들 두고 살아봐. 제정신으로 사라지나. 아우 3년을 버틴 데가 대단하지. 진심인데 이제 너랑 나랑 딱 여기까지 하자. 찌질하고 궁상 맞아서 니네 가족들이랑 1분 1초도 상종 못하겠거든. 그니까 제발 좀 니네 가족들이랑 같이 내 눈앞에서 꺼져줄래? 그렇게 이혼했고 돌싱녀가 되었네요. 어쩌면 저 시점엔 내돈내산으로 차를 사지 않겠다면 이제껏 참으며 살고 있었을지도 몰랐을 텐데 정말 잘했지 싶은 거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